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리 케인과 그나브리의 골로 바이에른은 전반전에 편안한 리드를 잡았습니다. 케인은 시즌 32번째 분데스리가 골을 넣었고 그나브리는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리그 4경기 만에 3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하이덴하임은 역전에 성공했고 분데스리가 역사상 2골 뒤진 상황에서 바이에른을 꺾은 최초의 승격팀이 되었습니다. 5경기 만에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경기 감각을 잃은 듯 보였고 언론들은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는 45분만 뛰었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세계적인 센터백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항상 구름 속에 머리를 두지 않았다면 그는 최근 이해할 수 없는 연이은 퇴장으로 주전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이덴하임전에서는 45분 동안 거의 1.9m 높이의 피치 위에서 머리를 들고 있었으며 후반전에는 김민재가 헤딩 대결에서 패한 뒤 세사에게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2대3 상황에서 클라인디엔스트를 상대로 다소 졸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과의 경기 전 에릭 다이어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다시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전반전 선수 중 가장 많은 볼을 접촉했고 마지막 3분의 1 바깥쪽에서 공간을 이용해 몇 차례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후반 초반 클라인디엔스트와의 헤딩 대결에서 패했고 이후 세사에게 골을 허용했습니다. 86초 후 클라인디엔스트에게 시즌 10번째 골을 내주기 전 김민재가 보인 행동은 수비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결론은 2번의 치명적인 실수가 2골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기 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FCB에는 중앙 수비에서 에릭 다이어와 데 리흐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번의 퇴장 이후 처음으로 선발 11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왜 그가 제외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도전을 받지 못했고 골을 실점하기 전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완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휴식 시간 전에 몇 번의 하이 패스를 잡았지만 경합을 거의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2골을 실점하기 전에 불필요하게 자신의 위치를 포기했습니다. 클라인디엔스트가 득점했을 때 그는 상대를 방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팀에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3월 1일 프라이부르크와의 2대2 무승부 이후 첫 선발 출전. 데 리흐트로부터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진지하고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으며 모든 패스를 위험 없이 처리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인디엔스트가 2대2로 만들었을 때 너무 소극적이고 활동적이지 못했습니다. 1대2 상황에서도 안 좋아 보였습니다. 투엘은 시즌이 끝나면 확실히 바이에른을 떠날 것이지만 마테우스에게는 너무 늦고 오늘의 결과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하네요. 항상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토마스 투엘 감독과 팀 분위기가 깨진 것 같아요. 하이덴하임에게 2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특히 다가오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고려할 때 승점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케미스트리가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앞으로 24시간 동안 바이에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합니다. 과도기적 감독과 함께 다시 시도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도르트문트와의 불명 예스러운 경기와 오늘의 결과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토마스 투엘은 더 이상 팀에 연락할 수 없고 이상한 기자회견을 하고 이상한 발언을 합니다. 바이에른이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반응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요. 팀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데 토마스 투엘은 더 이상 그런 동력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디렉터 막스 에벨은 새 감독보다는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독 선임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중요한 것은 화요일 경기입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합니다. 화요일에 런던으로 가야 하는데 하이덴하임에 대한 존경심은 있지만 축구 방식에 있어서는 한 수위인 팀과 맞붙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반전을 만들어야만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전이 끝난 후 모든 선수들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항상 요구하고 모두가 원하지만 실제로 경기장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금 이곳에 도착해서 그걸 알았습니다. 그건 너무 적어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바이에른이 이룬 업적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이에른과 제가 항상 존경하던 바이에른은 다릅니다. 이번 경기에서 김민재의 모습은 팬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고 수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투엘은 이 팀의 주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죠. 저는 오랫동안 떠나는 선수들을 대체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들에게 결함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현재 맨시티나 마드리드, 심지어 아스널과 같은 클럽에서 뛰지도 못하는 선수들도 있고 우리 모두는 이 팀이 어떤 팀을 만나든 스트리밍 롤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점을 받은 사람은 모두 6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밀러, 무시알라, 김민재, 우파, 고레츠카, 라이머, 데이비스는 모두 돈의 가치가 없는 선수들입니다. 화요일에 10대 0으로 패할 것입니다. 플레이어들은 지쳐서 엉덩이를 가루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에게 월드클래스란 자신의 포지션에서 꾸준히 10위 안에 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주 좋은 3경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민재는 믿기지가 않는군요. 이번 이적에 얼마나 축하를 받았었는데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던 선수의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밀러도 매주 5점을 미친 듯이 매주 받고 있고 반면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키미이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스널과의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는 화요일 이전에 임시 감독을 선임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시즌 CL 참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일부 선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오늘 정말 심각했어요. 머리 위로 날아오는 모든 롱볼에 두들겨 맞았죠. 고레츠카와 라이머는 파도 앞에 모래성 같았어요. 한 번만 맞으면 무너졌죠. 미드필드를 전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수비진과 미드필더 모두 5번의 패스 중 3, 4번은 놓쳤어요. 그러나 진짜 범인은 여전히 투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윈헨의 코치라면 선수들이 승격팀에 2골을 내주고 그렇게 굴복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후반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플레이어들을 너무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단절되고 목적도 없고 무의미한 축구. 여기는 나와 다른 많은 팬들이 사랑에 빠진 바이에른 뮌헨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타협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구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게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이에른 경기 후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게 남은 것은 분노와 증오뿐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은 사라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 시점에서 저는 다음 주말 홈에서 열리는 쾰른과의 경기에서 승점 1점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